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언급해 주셨듯이 미국 증시가 간밤에 여러 가지 악재 영향으로 주요 지수가 1% 이상 하락 마감하자 오늘 국내 증시도 그 괴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일단은 오늘 0.26% 정도 낙폭을 조금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2,36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어제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코스닥이 오늘은 역시나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0.8% 정도 빠지면서 70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구간에서 종목의 움직임들 어떤 종목들 매력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머니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정도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 약보합권 정도 나타내고 있고요.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테슬라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까지 모두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자동차 쪽도 부진하고 네이버 카카오도 빠지고 있고 어제 강했던 여행이나 항공 쪽도 부진합니다. 그리고 금융주 역시 부진하고요. 오늘 오르는 쪽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려아연, 그리고 어제 강했던 KT가 오늘도 강한 상승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겠습니다. 로봇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증시 주도주 역할 잘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은 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여전히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신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살짝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설 명절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면 좋을지. 네, 일단 뭐 보유해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강력 홀딩이죠. 네. 뭐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뭐 미리 고점을 예단하고 뭔가 결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로봇주 최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AI라든지 이런 것과 엮여 있는 종목 뭐 KT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급등하고 있는 양상, 하나의 조금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 양상이죠. 뭐 물론 시가총액이 작아서 뭐 시장을 리드하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수익률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튀어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두 가지 포인트죠. 이들이 개발한 AI가 글로벌화될 수 있는가? 뭐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챗GPT가 지금 시장의 메인 화두인데 챗GPT가 한글을 과연 자연어처럼 이해할 수 있을까?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 종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단순 테마주로 보면서 이익 실현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부는 저는 이익 실현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점을 예단해서 먼저 팔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신규 매수하기가 굉장히 리스크를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삼성의 AI 부분과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드웨어가 이미 전 세계에 깔려 있으니까 삼성전자의 AI를 기반으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업한 것이 시너지를 내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로봇주와 달리 글로벌리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이거나 삼성전자나 글로벌 업체와 협업해서 뭔가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되지만 다른 로봇주 전반에 대해서는 테마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최근의 급등을 이용해서 뭐 고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 신호가 나타났을 때,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비중을 줄이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의 투자라던가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다른 로봇주들은 지금 워낙에 뭐 AI 관련해서 여러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주의 성격이 짙은 만큼 오를 때는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한 시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풍력 터빈 시장 1위 선두주자인 이 베스타스가 한국에 3,7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동국산업이 12%대로 오늘 가장 강하고요. 동국 SNC, 보성파워텍, 대명에너지
에너지, CS 베어링 등등 다 같이 오르는데요. 풍력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가 감속이라고 봤고 네. 다음 주의 시장의 키워드는 산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계라는 얘기가 뭐냐면 종목 장세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의 이런 베스타스 이슈가 나와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장기적인 흐름으로 보면 결국 뭐 이런 ESG 쪽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지금의 이 에너지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 군데 다 쓰일 수 있는 것이 좀 더 메인이 아니냐. 네. 대표적으로 피팅주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거는 석유가스 쪽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조선 쪽에도 쓰이고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쪽에 다 쓰이니까 결국은 지금은 석유가스 설비도 증가하고 풍력도 증가하고 여러 군데가 증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풍력 관련주가 아닌 에너지 관련주가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그 풍력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계라고 하는 모멘텀에 좀 더 맞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고요. 뭐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정받는 날 사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종목군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베스타스와 함께 갈 수 있을 정도의 뭐 업력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뭐 거래 이력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감속이다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또 설 연휴 때문에 3거래일밖에 없는데 그때는 산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풍력 관련해서는 베스타스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아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 선별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먼저 볼 텐데 요즘 뭐 4세대 아이돌 워낙에 핫하잖아요. 뉴진스, 아이브가 없어요. 이쪽에는. 없는데 왜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견조한가요? 네, 일단 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바로 이제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 측면에서 지금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음반 판매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3분기부터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앨범 판매량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트와이스도 아니고 있지도 아닙니다. 스트레이키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스트레이키즈의 판매량이 거의 뭐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상이고 뭐 지금 거의 뭐 400만 장 정도의 판매량을 예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아직도 계약 기간도 꽤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그다음에 뭐 저 정도의 세대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나이어린 세대들도 잘 스트레이키즈에서 모르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아이돌이기 때문에 이들의 전체적인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위쪽에 있는 뭐 엠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그런 이제 신규 아이돌들이 별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꾸준히 올라가는 실적 자체가 결국 시장에서 JYP 엔터를 가장 견조하게 만든 핵심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엔터주를 얘기하면 작년 뭐 가을 이후부터는 뭐가 탑픽이냐라고 물었을 때 항상 JYP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최근에 4세대 아이돌들의 경쟁하는 걸 보면 걸그룹들이 상당히 지금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스트레이키즈 보이그룹입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앨범 판매량에서 상당한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스트레이키즈는 사실 국내에서보다는 좀 해외에서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4분기까지 실적도 뭐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엔터 업종이 거의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올해도 실적이 비교적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업종이죠. 거기 이제 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스트레이키즈의 지금 1분기 활동량을 보시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가 무려 35만 명 정도를 끌어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모객 수가 35만 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있지나 다른 그런 그룹들도 활동하는데 있지 같은 경우에는 몇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스트레이키즈는 1분기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일본, 호주, 미국 여기서 걷어들일 수 있는 모객 수가 콘서트 기준으로 35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콘서트 수익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굿즈 상품도 팔릴 거고 여기서 앨범도 팔리겠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매출이 1분기까지는 굉장히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반기 내에는 스트레이키즈가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현재 지금까지 보여왔던 전반적인 어떤 성장세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중박 이상은 하고 있는 있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아마 트와이스가 앨범이 대기하고 있을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옆에서 조금씩 받쳐준다면 스트레이키즈의 오프라인 매출을 기반으로 실적의 성장이 이어지는 데다가 옆에서 이제 스트레이키즈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받쳐줄 수 있는 소위 이제 중박 이상 정도의 그 아티스트들이 받쳐주고 있는 것이 현재 이 종목의 주가가 비교적 아이브나 이 뉴진스가 없음에도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스트레이키즈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조금 부담 요인이기도 한데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 매출의 기준 자체가 이제는 앨범에서 오프라인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스트레이키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그만큼 그 부분들이 실적에 잘 녹아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서도 지난해 4분기에 JYP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또 스트레이키즈의 영향력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성장세가 BTS 때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네요.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면 저희 세 번째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도 2%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밸류에이션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지금 실적을 쭉 보시면요.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서 비교적 높은 이익률, 20% 이상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잘 살펴보시면 2019년 이후에 20% 이상을 넘어서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밸류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빠른 성장도 있지만 높은 마진율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아마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스트레이키즈가 쉬면 과연 저 정도의 마진율과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는 위치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면 자, 스트레이키즈가 2017년도에 대비해서 19년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죠. 3년 차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작년에 대비한 엠믹스라든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4팀이나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성별도 다르고 국적도 다 다릅니다. 네. 일본, 미국, 뭐 한국, 그다음에 성별도 뭐 여성 그룹도 있고 남성 그룹도 있고 그러면 저 4그룹 중에 한 그룹 정도가 좀 터져 준다면 현재 밸류를 설명하거나 오히려 현재의 밸류를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음 마지막 이제 그림 볼까요? 그렇다면 이 종목의 밸류는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 성장성과 이익률을 기반으로 22배를 기준으로 계속 스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략상으로 봤을 때 22배 위에서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러면 22배 아래로 내려갔을 때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성장 동력이 뭔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더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의 목표가는 숫자로 드릴 수가 없고 몇만 원 이렇게 숫자로 드릴 수가 없고 아마 PER 20배에서 25배를 기준으로 해서 20배 근접했을 때는 매수 25배로 근접해 갔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는 그런 전략 자체가 저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의 활동량,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4그룹의 파급 효과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정 부분의 조정 혹은 새로운 모멘텀의 출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싼 가격에 매수하셔서 이것도 이익이 많이 나신 분이라면 지금 뭐 제 얘기에 전혀 상관없이 추세가 깨질 때까지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세의 하단을 가격으로 보시지 말고 저는 PER 한 20배 정도가 아마 추세의 하단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보유자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가지고 가시되 이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기보다는 20배라는 PER이죠. 네, PER 20배에서는 매수 그리고 25배에서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자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LNF 보겠습니다. 오늘 머니맵에서 봤듯이 2차 전지주들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역시 2% 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테슬라 따라서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장성이 유효한가? 워낙에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는 테슬라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네, 테슬라의 납품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테슬라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본질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뭔가 네.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죠.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까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부분. 양극재 캐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계속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중요하냐? 네. 아니면 지금 이 LNF를 포함 모든 소재 업체들이 결국 셀에다 공급하는 거고 셀도 결국은 자동차에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셀업체나 소재 업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차가 잘 팔릴 때는 소위 갑질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기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면 갑질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렇게 캐파를 늘리는 것을 우리가 성장 요인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 늘리는 것도 부담이고 저렇게 늘리지 않는 건 더 부담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양극재 캐파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바로 테슬라 부분인데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 이런 소식 전하면서 연초부터 계속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또 가격을 낮추니까 중국에서 판매량이 급증했다라는 소식에 테슬라 주가도 이틀 전에 급등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테슬라가 가격을 낮춰서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뭐 테슬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전체 전기차 수요에서 지금 가장 탑티어에 올라 있는 것은 누가 뭐래도 테슬라죠. 네. 그런데 테슬라가 가격을 왜 낮췄을까? 라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수요가 지금 뭔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 때문에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재고 소진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 내리고 있죠. 그다음에 지금 워렌 버핏이 BYD를 큰 폭의 이익을 내면서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한 차익 실현인가?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예상과 다를 것 같아서 줄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드렸던 말씀, LNF의 지금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프리캐시플로우가 2021년도에 최고 안 좋았고 22년도에 안 좋았지만 줄어들고 2023년도에 돌아설 결정적인 이유는 마진율이 좋아진다가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기차가 가격을 떨어뜨려서 마진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소지업체나 셀업체에게도 좋은 마진을 줄 수 있을까? 그럼 뭐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여전히 지금 뭐 양극재 쪽에서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마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또 제 얘기에 엄청난 악플을 달겠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완성차가 팔리지 않으면 저쪽의 마진율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옆에 보시면 지금 순차익금의 급증, 캐펙스의 증가 이런 것들이 실적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특히 올해, 내년, 양 2년간은 캐펙스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늘어난 캐펙스를 감당할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면 순차익금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순차익금 증가로 감당이 안 되면 증자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느냐? 두 번째, 시장이 그래도 반등하는데 2차 전지가 왜 소외되어 있느냐? 자동차와 2차 전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 좋게 보고 2차 전지도 좋게 보고 전기차도 좋게 봅니다. 다만 지금 그 시장의 의문을 풀지 못하면 저는 지금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2차 전지주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대내외적으로 놓여있는 환경이 좀 리스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기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순차익금에서도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 뭐 증자까지 여러 가지 또 이게 악재가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서 얘기 주셨듯이 지금 가격에서 굳이 우리가 매수를 할 이유를 지금 찾기가 어렵습니다. 밸류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한번 차트로 볼까요? 뭐 PE는 제가 보기엔 올해는 엄청 변동성이 커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PB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아주 비싼 상태냐? 뭐 싸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뭐 시장 평균이 지금 1배 정도 수준인데 시장 평균 자체가 아무리 성장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봤을 때 6배, 8배 뭐 이런 수준에서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싸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싸지 않으려면 결국 비싸게 움직이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성, 수익성 둘 중에 하나는 시장의 기대보다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지를 지금 의심하면서 전 세계 자동차들 주가가 다 휘청이고 있고 2차 전지 주가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뭐 폭락합니다, 안 좋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익 나신 분들은 뭐 별로 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과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또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야 되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이건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나 셀업체 거의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추가 매수도 신규 매수도 물음표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고요. 잠금 해제 종목은 이렇게 LNF와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다음 주는 목요일이 돼야지 위원님을 뵙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전 그리고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이번 주 키워드는 감속, 다음 주 네. 키워드는 산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음 주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개별 종목 장세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실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미국의 대형주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그에 따라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다음 주에는 종목 장세가 이어질 만큼 우리 미국은 또 안 쉬니까요. 이 대형 기업들의 실적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더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포스닥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